같은 하루, 한 사람은 축하받고 싶었지만 서운했고, 다른 사람은 챙기고 싶었지만 놓쳤습니다. 작은 생일 하나에도 두 개의 진실이 숨어 있죠. 여러분의 마음엔 누구의 진실이 더 가까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진실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김영수님의 시선입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졌다. 65번째 생일이라 그런지 마음이 설렌 채로 잠이 달아났다. 거실로 나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창밖을 바라봤다. 가로등만 남은 조용한 새벽이었다.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오늘은 먼저 전화 오겠지. 작은 기대가 가슴 위로 떠올랐다. 35살 민준이는 바쁘지만 생일만큼은 잊지 않을 거라 믿고 싶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커피를 내리며 마음을 추스르는데 아내가 방에서 나왔다. 여보, 왜 이렇게 일찍 깨어 있어? 그냥 잠이 안 와서. 생일인데 내가 아침 뭐라도 해줄까? 괜찮아. 오늘은 밖에서 먹자. 그래, 준비하고 나올게. 아내가 문을 닫자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알림은 없었지만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직 이른 시간이니까. 그래도 화면을 뒤집어 놓고도 눈길이 계속 그쪽으로 갔다. 작년에 민준이가 늦게라도 전화해주던 기억이 떠오르자 미소가 번졌다. 혹시 올해는 아침에 먼저 전화할까? 아니면 깜짝 방문이라도 해줄까? 별것 아닌데도 마음이 두근거렸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며 회색빛이 번지자 조용히 말했다. 그래,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따뜻한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아들의 목소리를 상상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마음속에서 걱정이 작게 고개를 들었다. 혹시 바빠서 못 챙기려나? 스스로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니지, 그래도 생일인데.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며 젖은 새벽 공기를 느꼈다. 밀려오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채로 소파에 등을 기대자 집안의 정막이 더 크게 들렸다. 아내가 다시 나오기 전까지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흐를 것 같았다. 그래, 오늘은 좋은 마음으로 기다리자.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핸드폰 옆에 조용히 손을 올려두었다. 아침을 먹고 돌아오니 9시였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무릎 위에 놓았지만 화면은 계속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다. 아내가 물었다. 민준이한테 전화 왔어? 아직? 벌써 9시인데. 회사 가느라 정신없겠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불편했다. 아침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였다. 하지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났다. 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니 더 조용해 보였다. 내가 먼저 걸까? 손가락이 민준이 이름 위에 멈췄다가 천천히 내려왔다. 아니지. 오늘만큼은 먼저 전화해야지. 설득하듯 중얼거렸다. 아내가 다가와 말했다. 같이 장 보러 갈래? 집에 있을게. 뭐라도 올 것 같아서. 핸드폰 들고 나가면 되잖아. 그래도 집에 있을래. 아내가 고개를 저으며 나갔다.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더 큰 정막이 남았다. 혼자가 되자 마음속 생각이 더 크게 부풀었다. 설마 잊은 건 아니겠지. 2주일 전 카톡 대화를 열어보며 그때의 다정한 말투를 떠올렸다. 바빠서 연락 자주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 말이 괜히 마음을 건드렸다. 오늘도 바쁘면 바쁘다고 생일을 잊을 정도일까?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시계를 보니 9시 25분. 민준이는 이미 회사에 도착했을 시간이었다. 점심쯤엔 하겠지. 그렇다며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긴장이 가라앉지 않았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뉴스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소파에 앉은 채 문득 중얼거렸다. 그래도 연락 오겠지. 그렇게 아침의 기다림은 더 깊어지고 있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마음이 점점 조급해졌다. 12시 10분, 12시 20분. 뉴스 자막만 지나가고 머릿속엔 민준이 생각뿐이었다. 점심 먹기 전에 한 통 하겠지. 그렇게 믿으면서도 핸드폰 화면을 켜는 손이 떨렸다. 12시 30분이 되었을 때 나는 더는 버티지 못했다. 전화해볼까? 혼잣말을 한 뒤 민준이 이름을 눌렀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가슴이 빠르게 뛰었다. 3번, 4번. 마침내 받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아빠? 응, 민준아.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전화 주셔서.
그 말이 마음을 찔렀다. 갑자기, 그냥, 너 점심 먹었나 해서. 이제 먹으려고요. 그래, 맛있는 거 먹어. 아빠는요? 응, 먹었어. 잠깐의 정적이 생겼다. 말해야 할까 말지 말까. 오늘이 내 생일이다라는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다. 그럼 끊을게요. 밥 먹어야 해서요. 그래, 잘 먹어라.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놓자 손끝이 떨렸다. 몰랐구나. 입안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엔 힘이 없었다. 정오의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마음은 더 어두워졌다. 아내가 장을 보고 돌아와 물었다. 전화 왔어? 내가 했어. 뭐래?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더라. 아내 표정이 굳었다. 설마 정말 잊은 거야? 응. 잠깐의 침묵. 그 뒤로는 서로 말이 없었다. 나는 소파에 깊이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빛이 따뜻하게 비쳤지만 눈이 시릴 정도로 마음이 쓰렸다. 아침부터 기다렸는데 혼잣말을 삼키듯이 중얼거렸다. 그러나 어쩌면 아직 점심이 남았으니 늦게라도 연락이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가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오후 2시. 집 안은 조용했고 부엌에서 나는 칼질 소리만 낮게 들렸다. 나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손에 쥔 채 화면을 켰다 껐다를 반복했다. 민준이에게서 오는 알림은 없었다. 화면은 텅 비었고 그 공백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정말 잊은 건가? 혼잣말이 나왔다. 아내가 부엌에서 물었다. 여보, 저녁엔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아무거나는 또 무슨 말이야, 생일인데. 생일이 뭐가 중요해.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말하고 나니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더 쓸쓸하게 들렸다. 창밖을 보았다. 햇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따뜻한 빛이었지만 마음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다. 손끝이 저릿했고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동안의 기억들이 차례대로 떠올랐다. 운동의 날 민준이 달리기 옆에서 뛰며 응원하던 장면, 밤늦게 공부하던 아이에게 끓여주던 라면, 냄새, 등록금 마련하느라 늦게 들어오던 내 발걸음. 그런 날들을 떠올리면 더 마음이 쓰라렸다. 핸드폰을 들고 문자를 쓰기 시작했다. 민준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전송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이렇게 보내면 부담스러워하겠지. 결국 문자를 지웠다. 빈 화면이 마치 내 마음처럼 보였다. 아내가 거실로 와서 말했다. 내가 민준이한테 한번 전화해 볼까? 하지 마. 그래도 하지 말라니까. 내 말투가 거칠어지자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미안했지만 다시 말할 힘이 없었다. 알겠어, 안 할게. 아내가 부엌으로 돌아가고 나 혼자 남으니 정막이 더 크게 느껴졌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선명했고 커튼 너머로 스치는 바람 소리도 들릴 정도였다. 그래도 혹시 나는 다시 핸드폰을 들어 화면을 켰다. 그러나 아무런 알림도 없었다. 그 사실이 다시 한번 가슴을 깊게 눌렀다. 오후 5시. 거실은 해질녘 빛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따뜻한 색인데도 마음은 더 차가워졌다. 핸드폰 화면을 켰다. 아무것도 없었다. 알림도 부재중 전화도. 이제는 기대하지 말자.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진짜로 마음 한켠이 꺼지는 느낌이 들었다. 부엌에서는 미역국 끓는 냄새가 났다. 아내가 말했다. 여보, 미역국 거의 다 됐어. 좋아하는 불고기도 했어. 그래, 고마워. 근데 민준이한테 아직도 연락 없어? 응. 아내가 주걱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바빠도 그렇지 오늘은 꼭 해야지. 그러게. 나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더 깊게 꺼져갔다. 식탁에 놓인 수저 소리가 정적 속에서 크게 울렸다. 민준이는 사정이 있겠지. 그렇게 말해보지만 스스로도 믿기 어려웠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녁 먹고 내가 한번 전화해 볼까? 하지 마. 부담 준다 생각할까봐 그래. 응. 그냥 오늘은 지나가게 두자.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에는 화와 속상함이 섞여 있었다. 그 표정이 오히려 나를 더 아프게 했다. 거실로 돌아와 앉았다.
노을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방을 더 어둡게 만들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가슴이 쿵 하고 뛰었다. 화면을 확인했다. 은행의 미자 알림. 민준이가 아니네. 실망감이 너무 선명하게 밀려왔다. 나는 조용히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창밖에서는 멀리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가 낮게 울렸고 집 안에서는 미역국 끓는 소리가 잦아들었다. 모든 소리가 하루의 끝처럼 느껴졌다. 올해는 그냥 이렇게 끝나는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아내가 식탁을 보며 말했다. 여보, 저녁 먹자. 그래.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커다란 기대 하나가 완전히 꺼져 있었다. 저녁 6시. 식탁 위에는 미역국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불고기에서 나는 기름향이 따뜻하게 번졌다. 그런데 정작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빈자리였다. 케이크도 촛불도 없었다. 케이크는 안 샀어? 내가 조용히 묻자 아내가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다. 민준이가 없는데 둘이서 케이크 먹기 좀 그렇잖아. 그래. 괜찮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은 쓸쓸했다. 숟가락을 들어 미역국을 한 입 떠먹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식탁에 퍼졌다. 아내가 조심스레 말했다. 여보, 작년에는 전화라도 했는데 올해는 너무하네. 바쁘겠지. 바빠도 생일이야 몇 분이면 되는데. 그래도 이해해줘야지. 말하면서도 내 표정이 힘없이 흐르는 걸 느꼈다. 아내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 생일인데 말이 안 돼. 화내지 마. 나도 속상하니까. 그럼 내가 전화할게. 진짜 한마디 해야겠어. 하지 마. 왜 계속 말려? 그냥 오늘은 조용히 넘어가고 싶어. 내 말투가 조금 날카로워지자 아내가 놀란 듯 나를 보았다. 알았어, 안 할게. 그 후로 둘 다 말이 없었다. 젓가락 소리만 부엌 타일에 부딪히는 시계 초침처럼 들렸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 하자 아내가 말했다. 내가 할게. 당신은 쉬어. 같이 해. 우리는 말없이 설거지를 했다. 물 흐르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오늘 하루의 무게를 따라왔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습관처럼 핸드폰을 켰다. 화면은 그대로 비어 있었다. 아무 연락도 없었다. 오늘은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창밖에서 바람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 바람보다 내 마음이 더 허전했다. 저녁 8시.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화면이 흐릿하게만 보였다. 드라마 대사가 멀리서 웅웅 울리는 듯 들렸고 아내가 옆에서 뜨개질하는 바늘 소리만 또렷하게 귀에 들어왔다. 집 안 공기는 저녁 식사 후에 따뜻한 김이 조금 남아 있었지만 마음속은 싸늘했다. 오늘은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며 소파에 기대어 있던 그때였다. 띵동. 초인종 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아내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누구지? 택배 올 때도 없는데. 나도 모르겠어. 나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갔다. 심장이 이유 없이 빠르게 뛰었다. 인터폰 화면을 눌러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멈추는 것 같았다. 화면 속에 민준이가 서 있었다. 두 손으로 케이크 박스를 든 채. 여보, 민준이야. 아내가 놀라며 뛰어왔다. 나는 급하게 문을 열었다.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민준이가 밝게 웃으며 인사하는데 그 웃음이 순간 눈물처럼 보였다. 민준아 왔구나. 목소리가 떨렸다. 마음속에서 무너진 무언가가 다시 일어서는 느낌이었다. 아내가 말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진작 오지. 회사 일이 좀 늦어져서요. 민준이는 숨을 조금 고르는 모습이었다. 뛰어온 건지 손등에 약간의 찬 공기가 묻어 있었다. 그가 케이크 박스를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뚜껑을 열자 생크림 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초 몇 개 꽂을까요? 다 못 꽂으니까 5개만 할까요? 민준이가 웃으며 말하자 아내가 작은 숨을 내쉬며 웃었다. 그래, 5개만 하자. 민준이가 초를 꽂고 불을 켰다. 흔들리는 촛불이 식탁 위를 따뜻하게 비췄다. 아빠 소원 비세요. 나는 촛불을 바라보다 천천히 눈을 감았다. 따뜻한 공기, 가족 둘이 내 옆에 있는 기운이 가슴 깊이 밀려왔다. 그리고 조용히 불을 껐다. 후.
민준이가 박수를 치며 말했다. 생신 축하드려요. 아내도 함께 박수를 쳤다.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결국 한마디만 말했다. 와줘서 고맙다. 그 짧은 말에 오늘 하루의 기다림, 실망, 서러움, 안도감이 모두 담겨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아주 작은 의문도 함께 남았다. 언제 기억난 걸까? 밤 10시. 아내는 먼저 방으로 들어가 쉬고 있었다. 거실에는 스탠드 조명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조용한 공기 속에 시계 초침이 또렷하게 들렸다. 나는 소파에 앉아 오늘 하루를 천천히 떠올렸다. 새벽부터 기다렸고 정오에 참지 못해 전화를 했고 저녁까지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러다 민준이가 케이크를 들고 찾아왔을 때 느꼈던 안도감도 분명 있었다. 그런데 그 뒤로 남은 감정은 기쁨만은 아니었다. 민준이는 오전엔 몰랐지. 내가 스스로에게 말하자 거실의 정막이 더 크게 느껴졌다. 촛불을 끄기 직전에 민준이 표정이 떠올랐다. 미안함이 섞인 눈빛. 그 눈빛이 왜 그랬는지 이제는 알 것도 같았다. 부엌 쪽에서 식기 건조대에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잔잔하게 들렸다. 나는 핸드폰을 들고 통화 기록을 천천히 다시 확인했다. 오늘 내가 먼저 걸었던 정호의 전화. 그 속 민준이의 목소리.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전화 주셔서. 그 말이 다시 귓가에 선명하게 울렸다. 그때 민준이는 정말 몰랐던 거다. 내 생일이라는 걸. 언제 기억났을까? 소파에 등을 기대며 중얼거렸다. 아마 퇴근 무렵일 것이다. 누가 말해줬거나 우연히 날짜를 보았거나. 그 순간을 상상하니 마음이 묘하게 저려왔다. 기쁜 마음과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다. 냉장고를 열어 케이크 박스를 꺼내 어루만졌다. 차가운 표면이 손끝에 닿았다. 그래도 와줬지. 작게 웃어보려 했지만 금세 표정이 흐트러졌다. 오늘 하루 내가 흘린 기다림은 그 어떤 설명으로도 지워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도 들었다. 민준이도 힘들었겠지. 회사에서 바쁘고 정신없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을 것이다. 나는 결국 케이크를 다시 냉장고에 넣고 거실로 돌아와 불을 끄려다 잠시 멈췄다. 어두운 창밖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년엔 아침부터 기억해주면 좋겠다. 오늘 하루가 길었다. 너무 길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민준이를 사랑했고 그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아버지는 몰랐습니다. 아들이 그 시간 다른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흔들리고 있었다는 걸요. 지금부터는 아들 김민준님 시선입니다. 알람이 울린 건 7시였다. 휴대폰 진동이 베개 옆을 울렸고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어제 야근 후 집에 들어온 게 12시가 넘었으니 피곤한 게 당연했다. 욕실로 들어가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자 피부가 따끔하게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퀭했고 눈가에는 피로가 고여 있었다. 오늘도 바쁘겠네. 짧게 중얼거렸다. 부엌으로 가 토스트를 굽고 커피를 내리며 이메일을 확인했다. 회의 시간 변경됐습니다. 오전 10시에 진행합니다. 자료 업데이트 필요합니다. 읽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무거워졌다. 커피 한 모금을 마시자 쓴 향이 입안을 채웠다. 부드러운 빵 냄새와 섞여 잠시나마 기분이 가라앉았다. 옷을 챙겨 입고 현관으로 나가며 작은 한숨이 나왔다. 오늘 일정 어떻게 버티지? 신발을 신고 문을 닫자 복도 특유의 차가운 공기가 스쳤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다. 아침 공기는 서늘했고 주말장 보러 다니던 어머니 손을 잡고 걷던 그때와는 전혀 다른 냄새였다. 버스를 타자 사람들로 가득했다. 손잡이를 잡고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뉴스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회사에 도착해 컴퓨터를 켜니 또다시 새 메일 여럿이 도착해 있었다. 프로젝트 일정 조정. 오늘 중간 점검 필요. 자료 초안 공유 바랍니다. 진짜 정신없네.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내뱉었다. 일에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오전 시간이 훌쩍 흘러 있었다. 손목시계를 보며 잠시 생각했다. 오늘 뭐 있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금세 머릿속이 다시 보고서와 숫자로 채워졌다. 생일. 그 단어는 아직 내 기억 속 어디에서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전 10시. 회의실 문을 열자 키보드 소리와 커피 향이 뒤섞인 공기가 나를 감쌌다. 팀원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팀장이 말했다. 다들 진행 상황 보고합시다. 내 차례가 오자 나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말했다.
데이터 분석은 80% 완료했고 금요일까지 마무리 가능합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는가 싶더니 곧바로 말을 이었다. 근데 추가 요청이 있어요. 오늘 저녁까지 자료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오늘 저녁까지요? 네, 급합니다. 순간 어깨가 축 처졌다. 하지만 알겠습니다. 하고 자리로 돌아왔다. 책상 앞에 앉아 매일 여러 통이 새로 도착해 있었다. 제목은 대부분 긴급 수정 요청. 문자 그대로 업무 폭탄이었다.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다. 오늘은 점심도 힘들겠네. 중얼거렸다. 동료가 다가와 말했다. 민준 씨, 점심 먹으러 갈래요? 저는 그냥 여기서 할게요. 일이 좀 많아서. 알겠어요. 동료가 나가자 회의실 문 닫히는 소리가 묘하게 크게 들렸다. 12시가 가까워질수록 정신은 더 흐트러졌다. 자료 정리 중 화면이 버벅거리자 짜증이 치밀었다. 왜 하필 지금 그러나 다시 호흡을 고르고 작업을 이어갔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아빠였다. 왜 전화하시지? 낮 시간에 아빠에게 온 전화는 거의 없었다.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익숙하고 따뜻했지만 어딘가 떨렸다. 민준아, 아빠 왜요? 갑자기 전화하셔서. 그 말이 무심하게 나간 걸 그때는 몰랐다. 점심 먹었나 해서. 이제 먹으려고요. 짧은 대화였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뭔가 이상한데 기분 탓인가? 전화를 끊고 다시 일에 몰두했지만 아빠의 마지막 침묵이 마음 어딘가를 계속 두드렸다. 그래도 나는 일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업무가 쌓여 있었고 저녁까지 맞춰야 하는 보고서도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나는 몰랐다. 오늘이 어떤 날이었는지를, 그리고 조금 전에 무심한 한마디가 아빠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었는지를. 오후 5시 30분. 보고서 마지막 정리를 하며 의자에 몸을 잠시 기대니 눈이 따갑게 시렸다. 화면에 흰빛이 오래 쳐다본 탓인지 번져 보였고 손목은 키보드를 두드린 시간만큼 묵직하게 아팠다. 잠깐 숨을 고르려고 휴대폰을 열었다. 친구 단톡방이 떠 있었고 스크롤을 내리다 사진 하나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케이크였다. 우리 엄마 생신입니다. 짧은 글이었다. 하지만 그 문장 하나가 가슴을 세게 친 것처럼 충격이 왔다. 오늘 며칠이지? 휴대폰 상단을 봤다. 11월 19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빠 생신. 속에서 숨이 턱하고 막혔다.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끝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고 급하게 다시 움켜잡았다. 정호의 전화가 떠올랐다.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전화 주셔서. 그때 아빠가 짧게 망설이던 침묵, 그리고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이제 그 말의 의미를 너무 잘 알 것 같았다. 내가 잊었구나. 입술이 마르고 목이 뜨겁게 조여왔다. 당장 전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미안하다고? 잊었다고? 그걸 어떻게 말해? 심장은 계속 불안하게 뛰고 머릿속은 뒤엉켰다. 휴대폰 화면이 흐릿하게 흔들려 보일 정도로 눈에 힘이 빠졌다. 그래서 결심했다. 전화로는 안 돼. 직접 가야 돼. 케이크라도 들고 가서 얼굴을 보며 사과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책상 위에서 모니터가 다시 깜빡이며 현실을 끌어당겼다. 오늘 저녁까지 맞춰야 하는 보고서. 팀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떡하지? 양쪽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렸다. 잠시 계산했다. 1시간만 더 하면 끝낼 수 있어. 그럼 퇴근해서 케이크 사고 가면 8시 전엔 도착하겠지. 가슴은 여전히 조급했지만 그 길만이 가장 빠른 길이었다. 다시 자리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렸다. 손은 떨렸지만 속도를 더 올렸다. 화면에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급했지만 데이터를 정리하고 마지막 문장을 쓰고 파일을 저장했다. 6시 30분. 됐다. 보고서를 첨부해 팀장에게 메일을 보내자마자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빠한테 빨리 가야 돼. 그 생각 하나로 회사 문을 나섰다. 저녁 6시 40분. 회사 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뛰다시피 달려 케이크 가게 앞에 도착했다. 유리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달콤한 크림 향이 한꺼번에 퍼져 들어왔다. 그 향이 오히려 가슴을 더 먹먹하게 만들었다. 직원이 다가와 말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케이크 찾으세요? 생일 케이크요. 작은 크림 케이크 하나 주세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티가 났는지 직원이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진열대 위 생크림 케이크들은 환하게 조명을 받고 있었고 그 밝음과 대비되게 내 마음은 어둡고 초조했다. 직원이 손에 장갑을 끼고 케이크를 꺼내 포장하는 동안 나는 초를 몇 개 넣을지 고민했다. 초는 몇 개 드릴까요? 5개요. 네, 바로 넣어 드릴게요. 초가 바스락 소리를 내며 작은 봉투에 담겼다. 그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귀에 남았다. 결제를 마친 뒤 문을 열고 나가자 다시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케이크 박스를 손에 든 채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들었다. 손끝이 차가운 박스 모서리에 닿을 때마다 죄책감이 함께 눌려오는 느낌이었다. 택시가 멈춰섰고 문을 열자 따뜻한 히터 바람이 얼굴을 감싸며 잠시 눈이 시렸다. 조금 빨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가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따라 지나가며 케이크 박스 위로 반짝거렸다. 나는 박스를 꼭 쥐었다. 아빠가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머릿속에서 계속 그 질문만 맴돌았다. 문득 정호의 대화가 떠올랐다.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전화하셔서. 그 말을 떠올리는 순간 손끝까지 열이 확 올랐다. 아빠가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목이 메어 침을 삼켰다. 택시 안 공기가 갑자기 좁아진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지? 작은 한숨이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다. 기사님이 룸미러로 나를 한번 바라봤지만 아무 말 없이 다시 시선을 돌렸다. 15분쯤 지나자 창밖 풍경이 익숙해졌다. 부모님이 사는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요금을 결제하고 차에서 내리니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졌다. 케이크 박스를 조심히 들어 올리며 중얼거렸다. 아빠 정말 미안해요. 아파트 현관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엘리베이터 버튼 위 불빛이 천천히 내려오는 것을 보며 심장이 계속 빠르게 뛰었다. 늦었지만 꼭 직접 말해야지. 문이 열리고 나는 5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케이크 박스를 쥔 손에 힘이 더 들어갔다. 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국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다. 엄마가 놀란 얼굴로 다가왔다. 어머, 민준이 왔어? 네, 엄마. 아빠 생신이잖아요. 아빠도 거실에서 나오셨다.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금세 누그러졌다. 민준아, 왔구나.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케이크 박스를 식탁에 올리고 뚜껑을 열었다. 생크림 윗딸기 몇 알이 반짝였다. 초를 5개 꺼내 꽂으며 손끝이 약간 떨렸다. 초 여기 있어. 불 켜줄까? 엄마가 라이터를 건넸다. 제가 할게요. 초에 하나씩 불을 붙이자 작은 불빛들이 흔들리며 방 안을 따뜻하게 밝혔다. 아빠 소원 빌고 불 끄세요. 아빠가 초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불빛이 아빠 얼굴을 따라 흔들렸고 그 순간 가슴이 꽉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아빠가 천천히 불을 껐다. 후. 엄마가 박수를 치며 말했다. 생일 축하해요, 여보. 나도 박수를 쳤다. 아빠 축하드려요. 케이크를 자르며 아빠가 물으셨다. 민준아, 바쁜데 어떻게 온 거야? 일 조금 정리해 놓고 왔어요. 안 오면 더 후회할 것 같아서요.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온전히 사실도 아니었다. 목에 걸린 듯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아빠에게 첫 조각을 드리자 표정이 풀렸다. 맛있어.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나도 한 입 먹었지만 단맛이 아니라 죄책감이 먼저 밀려왔다. 민준아, 오늘 힘들었지? 엄마가 부드럽게 물었다. 조금요. 근데 괜찮아요. 아빠가 조용히 말했다. 전화 못한 건 괜찮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빠 죄송해요. 오늘 늦어서. 아빠는 미소만 지었다. 와준 게 어디냐? 세 사람의 그림자가 케이크 불빛에 겹쳐졌다. 그 조용한 순간이 오래 기억될 것 같았다. 택시가 부모님 집을 떠난 지 몇 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무거워졌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다. 케이크 박스를 들고 웃던 아빠 얼굴이 떠올랐다. 그 표정이 기뻤지만 어딘가 슬퍼 보였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전화할까? 아니야, 방금 헤어졌는데? 혼잣말을 했다. 기사님이 물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 그냥요. 회사 일이 좀 있어서요. 괜히 둘러댔다. 사실은 내 실수 때문이라는 걸 알면서 창 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눈가가 뜨거워졌다. 기사님 눈치가 보여 고개를 돌렸다. 잠시 뒤 핸드폰 진동이 울렸다. 단톡방 메시지였다.
아무 의미 없는 농담들이었지만 그 밝음이 지금은 더 아프게 느껴졌다. 전화를 꺼두고 싶었지만 혹시 아빠가 연락하면 어쩌나 싶어 그냥 두었다. 신호등 앞에서 택시가 멈추자 마음이 더 복잡해졌다. 아빠가 오늘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그 생각에 다시 눈이 붉어졌다. 기사님이 말했다. 곧 도착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택시가 멈추고 요금을 결제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볼을 스쳤다. 앞으로는 절대 잊지 말자. 혼잣말을 했다. 그 말이 약속인지 다짐인지 모를 정도로 떨렸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울렸다. 아빠 정말 미안해요. 집 문을 열자 싸늘한 공기가 그대로 맞았다. 불을 켜고 신발을 벗는 순간 하루의 피로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느낌이었다.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자마자 몸이 푹 가라앉았다. 핸드폰 화면을 켰다. 알림은 없었다. 문득 아빠 얼굴이 떠올랐다. 케이크 위에 촛불을 바라보던 그 표정. 기쁘면서도 어딘가 눌린 듯한 그 눈빛이 자꾸 마음을 찔렀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혼잣말이 조용히 새어나왔다. 방 안이 조용해서 내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잠시 후 핸드폰을 내려놓고 얼굴을 감싸쥐었다. 어떻게 그 중요한 날을 잊을 수 있지? 속으로 계속 자신에게 물었다. 화장실로 들어가 세수를 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타고 내려갔지만 마음의 열기는 식지 않았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울어서 붉은 눈을 하고 있었다. 내일부터는 다르게 살자. 중얼거리며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거실로 돌아오자 소파 위에 놓인 케이크 박스가 보였다. 부모님 집에서 가져온 건 아니었지만 그 박스 모양만 봐도 가슴이 짠해졌다. 다시 앉아 핸드폰을 켰다. 임시 저장함에 아까 썼던 문자가 떠 있었다. 아빠 늦게 가서 죄송해요. 생신 축하드려요. 사랑해요. 전송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지금 보내면 깨우겠지. 혼잣말하고 메시지를 닫았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계속 뒤척이다가 천장을 바라봤다. 아빠가 낮에 얼마나 기다렸을까? 얼마나 실망했을까? 생각할수록 마음이 더 아팠다. 베개가 젖어가는 게 느껴졌다. 눈물을 닦으며 다시 다짐했다. 내년에는 꼭 아침부터 축하해드리자. 더 자주 찾아뵙자. 그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 그래야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라앉을 것 같았다. 피곤함이 조금씩 밀려오자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잠들기 직전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아빠 사랑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렇게 쓸쓸한 밤이 깊어갔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어제 저녁 아버지 댁의 공기가 다시 떠올랐다. 문을 열어주던 잠깐의 머뭇거림, 식탁 위에 남아있던 미역국 냄새, 내가 죄송해요 라고 말할 때 살짝 떨리던 아버지의 눈빛, 그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다. 어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이 되니 또 다른 감정이 올라왔다. 어제 너무 급하게 다녀온 건 아니었을까? 아버지 말을 제대로 못 들어드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줄줄이 이어졌다. 부엌에서 아내가 말했다. 어제 많이 울컥했지? 응. 아버지 표정이 자꾸 생각나. 그래도 잘했어. 직접 찾아간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작은 돌멩이 하나가 걸려 있었다. 어제 아버지가 미역국 다시 데워오시면서 그러더라. 늦어도 오는 게 안 오는 것보단 낫다고. 그 말을 떠올리자 눈이 다시 뜨거워졌다. 출근 준비를 하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다. 어젯밤에 충분히 이야기했는데 괜히 부담드리나? 그래도 오늘 아침 인사 정도는 드려야 하는 건가?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계속 맴돌았다. 결국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 아빠 어제 얼굴 뵈니 정말 좋았어요. 건강 잘 챙기세요. 보내고 나니 몇 분 뒤 답장이 왔다. 난 괜찮다. 너 몸이나 잘 챙겨라. 역시나 짧은 문장이었지만 묘하게 따뜻했다. 전날과는 다른 결이었다. 아내가 내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당신 아버지 스타일 알잖아. 말은 저렇게 해도 마음은 다 받아두셨을 거야.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어제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도 떠올랐다. 내가 늙었다고 생일이 큰 행사는 아니지만 내가 온 게 나한테는 생일 선물이다. 그 말이 어제는 너무 슬퍼서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 오늘 아침이 되니 진짜 의미가 더 크게 다가왔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혼잣말이 흘렀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게 해야지. 캘린더 앱을 열어 부모님 생신, 결혼기념일, 병원 예약일까지 모두 알림을 설정했다.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다.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 어제 못다 했던 다짐을 다시 되새겼다. 아버지, 앞으로는 먼저 챙길게요. 기다리게 하지 않을게요. 누군가는 기다렸고 누군가는 미안함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축하 하나에도 마음의 거리는 이렇게 다르게 흘러가죠. 당신이라면 오늘 누구에게 먼저 안부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두 개의 진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